이번에 스트레티지가 비트코인 1690개를 팔았습니다. 지난주에 이어가지고 2주 연속인데요. 팔 때 받은 값은 한 개 평균 약 9,100만원. 이 회사가 그동안 사들인 평균값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는, 그러니까 손해를 확정하는 값인데요. 절대 안 팔 것 같던 회사가 손해를 보면서 2주 연속으로 팔았다. 이 헤드라인만 보시면 겁이 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같은 시기에 나온 또 다른 기사들을 열어보시면 그 장면이 아주 이상해집니다. 바로 그 주간에 해외 매체 크립토 포테이토를 중심으로 애널리스트들의 바닥 선언이 쏟아졌거든요. 지금 암호화폐 시장 유명 분석가 알리 마르티네즈 측에서는 지금 아예 본격적인 강세장이 시작됐다, 이렇게까지도 말을 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가진 회사가 파는 주에 바닥이라는 선언이 나온다. 이 두 가지 소식은 원래 같은 주에 나올 수 없는 조합이겠죠. 둘 중에 한 가지는 틀린 건지 아니면 둘 다 맞는 건지, 이 구조가 따로 있는 건지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도부터 해부하겠습니다. 이번 매도는 몰래 판 게 아니라 공시로 나왔죠. 공시라는 건 상장회사가 정해진 서식에 적어서 시장 전체에 알리는 공식 보고를 뜻합니다. 그 서식에 적힌 내용은 이래요. 지난주 월요일부터 일요일 사이에 1690개를 팔았고 받은 돈은 우리 돈으로 1500억 규모입니다. 환율은 1달러에 1420원 어림으로 계산을 했고, 근데 이 회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이 84만 개 남짓이죠. 1690개라면 1000개 중에 2개 꼴입니다. 올해 들어가지고 매도한 것들을 전부 더해도 1000개 중에 8개 꼴이 되지가 않습니다. 크기만 봤을 때 끝의 시작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작은 조각들. 그럼 왜 팔았을까요? 여기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지금 공시에는 돈의 사용처까지도 적혀 있습니다. 이번에 판 1,500억 같은 경우는 전액 이 회사가 발행한 우선주를 도로 사들이는 데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우선주라는 거는 이 다달이 정해진 배당을 주는 조건을 붙여가지고 이 주식의 값이 회사가 정해둔 기준보다 한참 아래로 밀려있던 거를 회사가 시장에서 115만 주 넘게 도로 사들이게 되면서 기준 가까이 되돌리는 작업을 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매도가 값이 무서워서 던진 돈이 아니라 용처가 미리 적혀있는 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서식의 반대쪽 면이 더 상당히 재밌는데요. 같은 주에 이 회사는 자기 회사 주식을 팔아서 9,300억 정도를 새로 마련을 했고 대부분 배당 지급용 달러 준비금에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금은 6조 6천억까지도 불어났습니다. 비트코인 판돈의 6배를 비트코인이 아닌 다른 손으로 마련했다라는 거고, 여기서 창업자 마이클 세일러는 지난달 말 회사의 무매도 정책 같은 건 아예 없었고 길게 보면 계속 매수하는 쪽일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비트코인을 절대 팔지 말라는 자기 말은 저축하는 개인으로서 한 말이면서 이 자신은 지금까지 단 한 개의 사토시 코인도 판 적이 없고 회사는 자기 지갑이 아니라고 적었습니다. 여기서 사토시는요, 비트코인을 쪼개는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한 개를 1억 조각으로 나눈 것 중에 하나를 뜻하는데요. 그렇다면 1사토시도 팔지 않았다는 것은 아예 한 개도 안 팔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파는 쪽 사정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바닥이라고 말하는 쪽은 무슨 근거로 그러는 걸까요? 이 가격의 경로부터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작년 10월 약 1억 7,700만원까지 올라갔다가 지난달 고점 대비 53%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 이 분석가 세 사람이 같은 날 같은 방향으로 돌아섰습니다. 마르티네즈는 코인이 오간 공개 기록들이 좋아지고 있고 또 파는 힘이 눈에 띄게 약해졌으면서 7월 월간 차트에서 매수 신호가 나왔다는 걸 근거로 들었는데요. 미하일 반데 포페랑 멀린이라는 분석가도 같은 날 비슷한 판단을 내놨고 비트코인 기준 8,900만원 선만 받쳐주는 한 상승이 이어진다는 분석가의 의견, 그리고 10달 동안 내려가면서 찍힌 고점들을 줄로 이은 선, 그러니까 하락 추세선 위로 값이 올라섰다는 진단까지도, 심지어 5억 7천만원까지 간다는 전망이 실려 있습니다. 이 마지막 숫자는 조금 있다가 제가 직접 따져볼 건데 이 분석가들이 공통으로 보는 확인 지점이 하나 있죠. 바로 비트코인 기준 약 9,200만원 선입니다. 잠깐 스치는 게 아니라요, 그 위에 자리를 잡아야지 회복이 진짜 시작이 된다는 거고, 근데 이 바닥 이야기는 겉으로 말 안 해도 다들 쓰고 있는 판정 기준이 한 가지 숨어 있는데요. 이렇게 공통적인 지표라면 믿어볼만 하겠죠. 이 바닥 국면에 그렇다면 가장 고전적인 특징이 뭐냐? 나쁜 소식이 나와도 값이 더 안 빠지는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단순해요. 겁이 나가지고 매도할 사람들은 이미 다 팔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닥인지 아닌지는 좋은 소식이 아니라 나쁜 소식이 왔을 때 확인이 돼요. 이 저가까지 내려왔을 때 악재가 나와도 빠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바닥이라는 거겠죠. 이 지난주가 정확히 그 확인의 한 주였습니다. 전 세계 최대 보유기업이 2주 연속으로 매도했다는 소식이 나왔고 미국에서 몇 년을 끌어온 코인 규칙 법안이 결국에 여름 휴회 전에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다음 달로 넘어갔다는 소식까지 겹쳤습니다. 근데 그 주간에는 비트코인이 3.7% 올랐고 코인데스크는 정치권 소식보다 꾸준하게 들어오는 자금들, 달러 약세가 값에 더 크게 작용했다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시를 읽다가 제 눈이 가장 오래 멈춘 대목은 따로 있죠. 판 수량이 아니라 판 기간과 알린 시점입니다. 이 매도한 건 지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고요. 알린 건 오늘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누가 파는지도 모르는 채로 그 1690개를 다 받아냈고요. 받아낸 그 한 주의 성적이 오히려 상승이었다는 뜻이 됩니다. 몇 해째 이 시장에서 제일 무섭다던 일이 이미 일어났고
이미 지나갔고 지나가는 동안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분석가 세 사람이 바닥으로 돌아선 그 금요일, 정확히 그 매도가 진행되던 한 주의 한복판이었다는 거죠. 다만 이 바닥 논쟁 자체가 사실로 굳는 순간 시장의 질문은 바뀝니다. 어디까지 빠지느냐에서 무엇부터 회복하느냐로요. 그리고 그 질문의 시기를 XRP는 이번 사이클에서 처음으로 가장 큰 법적 질문이 끝난 상태로 맞이합니다. 리플을 둘러싼 그 오랜 법정 다툼은 작년에 마무리됐죠. 지난 사이클 기억해보시면 시장 전체가 큰 바닥을 지나서 막 지금 위로 돌아서던 바로 그 무렵에 XRP만 정반대 성격의 소식을 만나서 회복 국면에서 혼자 빠졌습니다. 이번에 그 배치가 뒤집혀 있고 바닥 논쟁이 벌어지는 지금 그 질문은 이미 끝나 있고 남은 건 규칙이 확정되는 날짜 문제뿐입니다. 이 시장의 계절과 XRP의 서류 상태 같은 방향에 놓인 거는 이번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매도권은 여기서 소화가 끝난 재무 집행으로 정리가 되고 시장의 시선은 약 9,200만 원 위에 자리를 잡느냐 여기로 옮겨간다. 그 자리를 잡으면은 지금은 소수 의견인 바닥론이 다수 의견으로 굳고요. 그 전까지는 8,300만 원, 9,200만 원 사이에 공방이 이어진다는 전개가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이유는 세 가지인데요. 이번 매도 사이즈가 이 크기랑 용처가 알림 방식이 전부 재무 집행의 문법이었었죠. 두 번째로 악재가 겹친 주간에 오히려 값이 상승했다. 그렇다면 파는 손보다 오히려 받고 있는 이 매집 세력이 더 컸다는 실측치입니다. 세 번째로 새 분석가의 전환 근거가 앞날 예측이 아니라 이미 찍힌 데이터였습니다. 이 몇 해 묵은 최악의 소식이 실물로 나와서 재보니까 보유의 1000분의 2짜리 용처가 적힌 재무 집행이었고 그 물량이 팔리던 한 주일 동안 시장이 오히려 상승했다는 거. 그게 애널리스트들이 바닥을 입에 올리기 시작한 진짜 배경입니다. 다만 판정은 아직이기 때문에 이 9,200만 원 위에 자리를 잡는지가 그 다음 숙제겠고, 그러면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 매도는 오래된 공포의 끝일지 아니면 진짜 매도의 시작일지 댓글로 여러 가지 자유롭게 생각 남겨주시고, 저는 이 회사 공시에 팔았다가 아니라 매수했다는 이 문장이 다시 등장하는 날, 그때 그 숫자를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